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잘 치러지면 정부 여당의 성공에 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를 쓰고 평창 올림픽에 많은 논란들이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올림픽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흙탕물 만들기, 물 흐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북한이 참가를 안 하고 그냥 그 남한 단독으로 치르는 그런 올림픽이라면 그렇게 똥물 튀기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 자기들도 야당이니까 야당 안 해본 새끼들이 야당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미친 짓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올림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로드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그 개성공단을 다시 열든 북한과 교류를 시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평화가 열리는 이 기회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똥물을 튀기고 있는 게 사실 단순히 봐주기 힘들죠. 예. 오늘 일요일 날 장제원이 논평을 한 게 있는데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되자 장제원이 논평한 것을 좀 들려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진 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제 평양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순수해야 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정치 논리로 얼룩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성공적 평화올림픽을 개최한 지도자로 포장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실감 따위는 아랑곳 없이 전매 특허인 정치시효로 자화자찬의 혈안이 돼 문재인 찬양가를 불러댈 것이다. 시한부 평화도 잠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완성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 도발과 협박을 본격화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완전히 저주에 가깝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이 터진 주둥이라고 씨부리는 이런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러면 평화를 얻기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좀 돼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까지 같이 이렇게 오면서 평화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어떤 한국의 국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박근혜 정권 때 북한 선수단 내려오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서포터즈 후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해주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북한 응원단하고 같이 막 인공기 흔들고 막 그런 사진도 있더만요. 맞아요. 응원석에서 같이 네. 응원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뭐 정권이 바뀌는 대로 이념도 없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때는 찬성하고 이때는 반대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나면은 2월이 사실은 가거든요. 그러면 3, 4, 5, 6, 5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네. 3월 달부터는 각 당의 후보들이 공천도 되고 그러면서 3, 4, 5, 6은 그냥 선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박근혜의 국정농단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상황, 그 상태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압승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을 눌러보기 위해서 가장 생채기를 많이 내서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애들 하는 그 머릿속이 정말 궁금한 게 극단적으로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없다고 쳐요. 없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움직일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쇼를 하고 이렇게 생채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수 언론들의 일종의 여론 조작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고 쳐요. 60% 후반으로. 그래서 뭐 3, 4%에서 뭐 많게는 6% 빠졌다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요. 네. 이때다 하고 흐름을 타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단 말이에요. 남북 단일팀 논란과 비트코인 문제. 그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글을 내보내요. 아, 비트코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정말 악의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론조사 질문 내용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 반대 방식으로 홍준표가 그랬잖아. 자기도 자기 지지율 70%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 최근에 오래된 여관에 불 질러가지고 몇 분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진 거의 원인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면. 그런 걸 다 평상시 때 예. 이렇게 다 보살피지 않아서 예.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예. 불락이 됐다 이렇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센 워딩들은 장제원이나 홍준표 같은 자들, 나경원 같은 자들이 그걸 이렇게 푸시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비트코인 같은 거 문제에 예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계속 논조를 몰아가고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생한 한국 선수들은 뭐가 되느냐 그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지지율을 빼려고 지금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늘 현성월 단장이 저 한국에 내려왔어요. 일반 용로로 왔거든요. 용로로 와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을 가는 그 상황인데 와, 우리나라 언론들 현성월만 보도를 해.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계속 보도를 하니까. 아니, 안 온다 그랬다가 지금 갑자기 온 거잖아요. 하루 젖은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조금 너무 취소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걸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완전히 무슨 옷을 입었다. 너무 무슨 저질이야, 진짜. 목도리를 했다. 네. 이런 거는 알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제를 갖고 왔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돌아갈 건가가 중요한 거지. 이 무슨 뭐 연예계 뭐 가십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파파라치들도 아니면서 뭐 그딴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하고 강릉에서 한 번씩 공연을 한대요. 예. 뭐냐면은 감독이니까 공연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봐야죠. 그런 걸 다 이렇게 음향 같은 거라든지 예. 이런 뭐 무대 설치라든지 등등을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장 뜻깊은 건 그래요. 그냥 용로로 내려왔어요. 휴전선 넘어가지고. 그래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는 KTX 타고 예. 간다. 이렇게 쉬운 걸 그 파주 통해서 네. 쫙 내려왔겠네요. 우리가 전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한국의 선수들도 금강산 쪽으로 가고 네. 이게 교류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거. 그래서 북한에서 차 타고 내려오고 기차 타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하등의 신기한 뉴스가 안 되는 날 예. 남북 간의 교류라는 말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북한이라고 하면 어떤 거대한 장벽처럼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그 과르막혀 있는 섬나라처럼 우리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휴전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지워져 있잖아요. 네. 근데 육로로 차 타고 내려왔어. 그 사실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던지는 어떤 작은 돌멩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환타지 책에서 예. 정말 그 주인공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좀 책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사실 자동차로든 걸어서로든 뭐 기차로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겨 있는 게 아니에요. 끊어 분단이라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이미지인 거지 실제로는 하나의 땅이에요. 이어져 있는 길인데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북핵 문제에 어떤 방점을 찍고 그 모든 것은 다 북핵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수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식당에서 또 꼭 어르신들 꼭 옆자리에 앉으면 다 소리 들리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왜냐 잘 안 들리거든. 자기들끼리. 예.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노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명박이 죄가 있네 없네.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들이 하도 쓰레기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시사 전문가잖아요. 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시사를 흐름을 타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리게 크게 이야기하는 자기끼리 안 들리니까 하는 그 소리 속에 80%가 거짓말인 거야. 아, 그거 꾹 참고 그냥 나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내 꼬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원숭이 높아져서 싸움 날까봐. 그 정말 악의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지. 뭐 이명박이 그런 건 다 관행 아니요? 어? 말투가 딱 이랬어. 아니 관행이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속으로 댓글 달고 싶잖아. 범죄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아, 저건 이었어가지고. 자, 어쨌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좋아지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나라가 좋아지는 거에는 어떤 것도 없어. 국민한테도 잘 살거나 이러기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저
정권 잡아서 해먹는 거 알겠습니다. 어쨌건 평창 평화 올림픽 되는 거 맞고요. 거기에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금 계속 네이밍하는 세력들, 현재 국정원은 아니겠지만 국기득권들이 만들어내는 완고한 어떤 카르텔 속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요즘 말하는 옵션 열기들이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이 있다. 찾아내자. 가자. 가즈아! 세계를 향해 도발과 협박을 본격화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완전히 저주에 가깝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터진 주둥이라고 씨부리는 이런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 그러면 평화를 얻기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좀 돼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까지 같이 이렇게 오면서 평화올림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어떤 한국의 국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평화가 열리는 이 기회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똥물을 튀기고 있는 게 사실 단순히 봐주기 힘들죠. 예. 오늘 일요일 날 장제원이 논평을 한 게 있는데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스위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확정되자 장제원이 논평한 것을 좀 들려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진 반납하고 자기들도 야당이니까 야당 안 해본 새끼들이 야당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미친 짓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올림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로드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개성공단을 다시 열든 북한과 교류를 시작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했다면 착각이고 북한을 위해 IOC를 설득했다면 반역이다. 이제 평양올림픽에는 김정은 체제 선전가만 울려 퍼질 것이다. 순수해야 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정치 논리로 얼룩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성공적 평화올림픽을 개최한 지도자로 포장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실감 따위는 아랑곳 없이 전매 특허인 정치시효로 자화자찬의 혈안이 돼 문재인 찬양가를 불러댈 것이다. 시한부 평화도 잠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완성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잘 치러지면 정부 여당의 성공에 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길을 쓰고 평창 올림픽에 많은 논란들이 생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올림픽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흙탕물 만들기, 물 흐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북한이 참가를 안 하고 그냥 남한 단독으로 치르는 그런 올림픽이라면 그렇게 똥물 튀기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